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씨 회고록이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 가운데 검찰이 회고록 판매 수익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는 4년째 계류 중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처음으로 양식 중이던 돌돔 20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광주시립요양병원에서 불거진 환자 폭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가 요양병원 환자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최근 법원의 결정으로 출판과 판매가 중단된 전두환 회고록. 그 판매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출판사로부터 계약서를 넘겨받아 추징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법원 결정에 따라 출판과 판매가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1권. 온라인 서점에서는 책 정보가 사라졌고 다른 온라인 서점에서는 책을 살 수 없다는 안내글이 떠 있습니다. 출판사는 서점에 이미 배포된 책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전 씨 아들이 운영하는 출판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새 책 발행을 중단했고 각 서점으로부터 반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 판매 수익의 추징을 검토 중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정가변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판사 측으로부터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두환 씨 차명 수익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얻은 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추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1,151억 원으로 아직도 1,000억 원 넘는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1, 2, 3권의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1억 원 전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어 검찰이 전두환 회고록의 판매 수익 추징에 나설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5.18 진상규명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5.18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두환 씨의 회고록과 관련해 반인륜적 범죄자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 한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릴 텐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전남 해안에는 최고 70mm까지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으니까요.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비구름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구름은 빠르게 빠져나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아진 모습입니다. 광주는 25도로 시작을 했고요. 낮 동안은 31도, 담양도 30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내려간 모습이고요. 역시 낮 동안에는 30도를 웃돌면서 더위의 흔적이 남아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최근 영화로도 만들어진 구남도의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또 승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일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첫 선고인데요. 이렇게 하급심 승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에 수년째 계류되며 할머니들의 70여 년의 한이 풀리는 날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번 민사소송 역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리였습니다. 광주지법은 근로정신대 생존자인 85살 김영옥 할머니에게 1억 2천만 원,
일본에 끌려간 뒤 16세 지진으로 사망한 최정래 씨의 유족에겐 1억 5천만 원에 대한 상속분을 적용해 325만 원의 위자료를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억울한 강제 노역 피해를 70여 년 만에 인정받은 겁니다. 75년이 지난 오늘에야 이전이 이렇게 되어서 조금 그래도 감개무량합니다. 키워보지도 못한 채 단송이가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베는 늦지 않습니다. 사죄하고. 지난 2015년 광주 고등법원 승소 등 이렇게 하급심 승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법원이 4년째 유사 소송들을 계류하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은 건강을 잃어가고 시간만 속절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금 36개월 만에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원고 세 분이 모두 요양병원 지금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고동이 쉽지 않으십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 국내에서만 모두 14건으로 이번 선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선고입니다. 광복 72주년. 상처를 역사 속에 묻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2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소송 진행을 맡은 김정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광주에서 진행된 3건의 소송 중에서 3차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쟁점이었습니까? 먼저 3차 소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2년경에 양금덕 할머니 등과 함께 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게 1차 소송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2014년에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 양영수 할머니 등 3분, 4분이 소송을 제기한 게 2차 소송. 그리고 2015년 5월경에 제기한 어제 선고했던 1심 소송이 있는데 그게 3차 소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판결을 선고했던 소송은 원고가 이경자 할머니 그리고 김용옥 할머니 두 분이신데요. 이경자 할머니는 돌아가신 최정래 할머니의 조카 며느리십니다. 최정래 할머니는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셨다가 1944년 12월에 일본의 도난카이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 현장에서 지진 잔해 때문에 사망하신 피해자이시고요. 그다음에 김용옥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 할머니이십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가면 돈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일본에 갔지만 공부는커녕 돈도 받지 못하고 온갖 고생과 강제 노역을 하셨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오해 속에서 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갔던 피해자들이십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청구권들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피고들이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모두 할머니들 손을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소송. 그렇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양영수 할머니 외 3분.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비슷할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 3분과 유족 한 분이 소송을 낸 사건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 2월에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3년 6개월이 지난 사건인데요. 이렇게 소송이 늦어진 것은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장이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송달이 돼야 되는데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유들, 오타가 있다든지 장소가 맞지 않다든지 이런 사정을 들어서 송달을 받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이 한 3년 정도 지나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송들이 1차 소송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쓰비시에서 항소를 계속하고 있고 네. 또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늦어지는 게 어떤 외교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예,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크게 뭐 지연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미쓰비시 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협조하지 않는 소송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 현재 재판이 2012년에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한 것과 쟁점이 같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 의심입니다. 네. 똑같은 쟁점에 똑같은 사건이라면 대법원은 판결을 피할 것 없이 벌써 4년, 짧게는 2년이 지난 사건이라면 판결을 선고해야 되겠죠. 할머니들은 벌써 90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죠. 대법원이 판결을 주저하는 사이에 한일 양국 간의 외교 문제도 악화 일로에 서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는 의미에서도 대법원의 확실한 판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근로정신대 할머니 사건 그리고 징용 피해자 사건이 1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빠른 판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판결과 별도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전범 기업 등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사죄를 받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입법적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분들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문제가 정리돼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로 우리 할머님들의 명예와 상처가 얼른 회복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8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과 학과에 따라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사이 고3 교실의 열기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쌓았던 실력을 아낌없이 쏟아내야 하는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100일이 이제 두 자릿수로 줄잖아요, 내일이면. 그래가지고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착잡하다 해야 되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100일 그냥 뼈도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부모님을 잊지 않으면서 항상 공부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비중이 74%까지 확대되고 그만큼 정시 모집 비중은 줄었지만 최저 기준 등을 고려하면 결코 소홀히 알 수 없는 게 수능입니다. 올해는 영어의 절대평가가 도입돼 나머지 과목에 공부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어에 투자하던 시간을 조금은 줄이고 국어, 특히 많이 변한 국어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어 문제가 쉽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방심은 금물입니다. 국어나 수학도 지난 6월 모의평가 난이도로 볼 때 작년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수능에 앞서 다음 달 11일부터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내신과 과목별 학습 수준을 잘 판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수시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정시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그 비교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 1번이고 그 비교가 된 상태에서 내가 수시에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수능까지 남은 기간엔 반복 출제되는 유형을 꼼꼼히 익히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진학 교사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름방학철 도내 학원들에 대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교습비 과다 청구와 선행학습 여부, 신고된 강사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순천과 나주의 학원 4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습니다.
전남에는 2,800여 개의 학원과 620여 개의 교습소가 운영 중입니다. 광주 지역 사립대 법인 상당수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12개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은 35.7%에 불과하고 법정 기준을 지킨 법인은 광신대와 송원대 등 3곳에 그쳤습니다. 또 매년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를 대학 운영비에 쓰도록 규정돼 있지만 3개 법인은 절반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올여름 처음으로 양식 중이던 돌돔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바다가 펄펄 끓으면서 양식장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군 아패도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가두리 양식장. 돌돔대가 배를 드러낸 채 수면 위에 떠 있고 부패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며칠째 수온이 최고 30.5도까지 넘나든 뒤 터진 일입니다. 사흘 전부터 폐사가 발생한 뒤 끝내 양식장에서 기르던 돌돔 전체가 떼죽음 당했습니다. 횟감으로 출하해야 할 손바닥보다 큰 돌돔 20만 마리가 폐사하면서 시가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뭐 작업이나 뭐라 손도 못 대고 그냥 있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놓치게 해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일단 수온이 높아지면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시료를 채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해 일부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우럭과 전복 등의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와 완도, 해남의 수온도 27도에서 29도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또 폭염 속에 적조가 생겨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 양식장마다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화순에 있는 모 식육식당에서 공급된 돼지고기를 먹은 14명이 집단 장관 감염증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장관 감염은 소장과 대장 등 위장관에 세균 등이 감염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설사와 구토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식당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납 건물 내부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구멍이 발견된 한빛원전 4호기의 증기 발생기가 조기 교체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본부는 한빛원전 4호기의 내부 철판 정비 등의 문제로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2019년 교체 예정이던 증기 발생기를 안정성이 강화된 증기 발생기로 오는 10월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골프 특성 화구로 출발한 한평 골프고등학교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출신 프로골퍼가 최근 미국 LPGA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시설로 학교가 이전합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디 위에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인 이른 아침, 미래의 골프 스타를 꿈꾸는 한평 골프고 학생들이 퍼팅 연습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여름방학은 지난달 말에 시작했지만 방학도 반납한 채 오전과 오후 골프장과 학교 연습장을 오가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한평 골프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신재, 전인지, 장수연, 하민송 등 국내에 걸출한 프로 선수를 배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LPGA 무대에 진출한 한평 골프고 출신 이미영 프로의 우승은 학생들의 훈련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느끼고 뿌듯하기도 하고 한데 남자 프로 선수들이 없어갖고 그 프로가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멋있고 커서 그냥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더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아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지난 2014년 골프 특목고로 전환되면서 학생 모두에게 기숙사비와 숙박비가 무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골프장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매주 3차례가량의 라운딩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공교육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도 저희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한편 한평골프건은 30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전용 골프장이 교육부 투용자 심사를 받고 있고 내년에는 새로운 시설을 갖춘 학교로 이전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더 올린 타구 왼쪽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따라가다 담장이 나타납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선제 투런 홈런 김하성. 원앤원의 볼 카운트. 잘 갖다 맞힌 타구가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고정욱은 1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면서 2루에 있던 김민성을 불러들였습니다. 한 점 더 달아나고 있는 넥센 히어로스. 4구 이번엔 오른쪽에 안타. 박동원은 3루 돌아 홀까지 들어왔습니다. 안치홍의 타구 날카롭게 날아갑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낮은 공을 끌어당기면서 왼쪽에 안타. 오늘 2타수 2안타. 이범호의 타구가 중견수 앞으로 갑니다. 이루자 안치홍은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첫 득점이 4회 말에 이범호의 뱃 끝에서 터져 나옵니다. 긴 반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면서 왼쪽 안타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최영우의 타구 센터 쪽 솟아 오른 타구 담장 앞에서 점프해봅니다만 담장 맞고 떨어졌습니다. 김주찬은 질주를 계속하면서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높은 공을 밀어내면서 오른쪽 깊숙한 곳 떨궈 놓습니다. 공은 이제 펜스에 닿았고 김선빈은 2루에 여유있게 서서 들어갔습니다. 왼쪽 떨어집니다. 공은 펜스까지 굴러가고 있고 김선빈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4구째를 때려내면서 이 타구 좌중간 높게 떴습니다만 좌익수 잡아내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추격은 결국 여기까지. 최근 광주 시내버스 기사가 근무 도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전사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담팀을 만들어 시내버스 운전사의 근무 여건을 진단하고 건강관리 실태와 함께 고령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광주시가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시내버스 운전사 건강검진에서는 체중과 혈압, 지구력 등이 국민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립요양병원에서 불거진 환자 폭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가 요양병원 환자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요양병원의 행정, 간호 책임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내일 교육을 시행하고 관내 54개 요양병원에 대해 민관 합동 전수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인권 침해 의심 사례 신고 접수 창구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방송사 노조로 구성된 KBS, MBC 정상화 광주 시민행동이 결성돼 KBS와 MBC 경영진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뉴스에서 호남 지역민들의 자부심인 5.18 민주화운동은 천덕꾸러기에 불과했고 헌법적 가치인 방송의 지역성은 한낱 먹거리 소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름철 상가들이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충장로에서 절약 홍보 활동을 가졌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에너지 시민연대 관계자 등과 함께 충장로 상가를 돌며 문 열고 냉방 영업 자제를 상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광주시는 전력 예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개발 사업자에게 30% 개발권을 인정해주는 민간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광주 경실련이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지난 4월 1단계로 4개 공원에 대해 제시한 공고를 분석한 결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하다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현재 기준으로 하면 심사위원회와 시민평가단에서 최하 점수를 받더라도 실적이 많은 건설사들은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중단하라고 채권단에 촉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청년들과 학생들의 미래 기회를 박탈하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